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던질 텐데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디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 예. 바로 대답이 나오시네요. 이제 아마도 머리 아니라고 또 다른 부분을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제 본인이 제일 불편한 곳을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이제 머리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 우리가 이제 그 동의보감에 보면 사람은 하늘과 땅, 다시 말해서 이제 자연과 같아서 우리 몸에도 계곡이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제 신이 깃드는데 그 계곡에 이제 신이 사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신이라고 해서 우리 몸을 지켜주고 살게 해주는 그런 신이 있고 그 신이 머물면 우리가 살고 신이 떠나면 죽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제 좀 어려운 얘기 같은가요? 예, 제가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죠? 네, 그렇죠. 뇌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뭐 TV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책 같은 데서 뇌 그림 보신 적 있죠? 뇌가 어떻게 생겼나요? 그렇죠. 예, 이렇게 주름이 져 있는 것 같고 이제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계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뇌를. 예, 저 이렇게 짐작이 되세요? 그럴 것 같죠. 그래서 그 이제 계곡 속에는 신이 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볼 때 뭐를 가지고 판정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뇌사. 그렇죠. 뇌가 살았는지 또는 이제 죽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이제 생사를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뇌 속에 신이 이렇게 머물 때 우리가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감자탕 드셔보셨죠? 네. 혹시 안 드신 분 계세요? 혹시 안 드셨으면 오늘 저녁 메뉴를 한번 드셔보세요. 예,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감자탕 얘기를 꺼냈냐 하면 그 뼈를 입에 대고 이제 이렇게 쪽 빨면 입속에 뭐가 들어와요? 그렇죠. 물컹하면서 골이 들어오죠. 그게 바로 골수예요. 예, 골수. 그래서 이 골수는 이제 아주 기백이고 영양 덩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뼈 속에 이 골수가 가득 차 있어야 우리 몸이 이제 힘이 좋고 또 움직임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골수가 이제 부족해진다, 손상이 돼서 그러면 팔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걸음을 잘 걸을 수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뼈가 약해지겠죠. 예, 그래서 흔히 뼈가 약해지는 걸 뭐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렇죠. 아,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기가 아주 편안하네요. 골다공증, 뭐 골조송증. 그래서 이제 뼈가 약해지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잘못해서 좀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또는 이제 힘을 많이 써서 움직이셔도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골절이 잘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뼈가 이렇게 이제 그 내려앉기도 하잖아요. 예, 협착증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뼈가 약하면 이렇게 지탱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뼈가 내려앉아서 협착증이 뭐 척추 협착증 이런 게 오기도 하고 또는 뼈가 눌리면은 거기 이제 추간판이 이렇게 밀려 나와서 디스크라고 하죠. 디스크. 예, 이제 그런 증상들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 골수가 뇌로 가면 뇌수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게 이제 뇌로 올라가면 뇌수가 되는데 이 뇌수가 뇌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머리가 맑고 정신이 맑아요. 예.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것은 뇌수가 잘 채워주지 못하니까 오는 증상에 속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는 뇌수가 가득 차 있고 또 골수가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움직임도 건강하고 팔다리 뼈 다 튼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저기 굉장히 생활하는데 불편한 증상 중에 하나가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럼증 이런 증상이죠. 예, 이게 참 참기 힘든 증상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어지럽거나 이래서 병원에 가더라도 검사 여러 가지 해보는데 검사상으로는 다 정상이다. 근데 나는 아주 힘든 경우가 많아요. 예, 그거는 진짜 정상이라서 괜찮은 게 아니고 그 검사는 이제 어떤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찾아낼 수 있지만
이런 게 부족한 건 기능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검사상으로는 나타나질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병원에서는 그냥 검사상으로는 정상이니까 안정 취하세요.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주사 하나 놔주거나 그리고 이제 진통제 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가벼울 때는 진통제로 이제 조금 그때그때 모면을 할 수가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진통제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계속 또 불편한 거 호소를 하고 그러면 신경과로 보내서 신경 안정제 처방을 하죠. 그렇지만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데 이제 몇 년씩 고생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아주 많이 보거든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왜 두통이나 이제 어지럼증이 많이 생기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생활상 조심하실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예방을 할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우선 두통이 생기는 가장 이제 첫 번째 원인을 제가 뇌수가 부족할 때 첫째, 뇌수가 부족한 경우에 머리에 맑은 기운을 다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머리가 막지가 않고 핑 돌고 어지럽거나 제일 이제 특징적인 증상이 앉았다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돌죠. 그 다음 증상은 또 이제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귀가 멍하면서 자기만 들을 수 있는 소리 있잖아요. 예, 모기 소리, 뭐 매미 소리 이렇게 그런 이명 증상도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하거나 답답하거나 이런 증상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뇌수가 부족할 때에는 이제 이쪽으로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이제 아프거나 이런 증상.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욕하고 나면은 어떻게 하세요? 머리 말릴 때. 아, 드라이어 많이 쓰시네요. 보통들 선풍기 틀고 많이들 말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머리를 제가 글씨를 참 이쁘게 안 써서 목욕을 하시고 나면 뭐 젖은 머리를 만질 때 옛날에는 이제 선풍기를 많이 틀어 놓으셨어요. 뭐 수영을 하고 나왔든 목욕을 했던 또 이제 겨울에도 머리를 감고 채 말리지 않은 상태로 외출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세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머릿속으로 찬바람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면 이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모르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는 안 하셔야 되는데 목욕을 하면 우리 몸이 따뜻해지니까 몸에 있는 땅구멍이 다 열리게 되죠. 그러면 목욕하고 나왔을 때 선선한 기운을 싹 이제 몸에 감촉이 되면 선뜻하게 느끼거나 또는 선뜻하게 안 느꼈어도 찬 기운은 이미 몸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꼭 머리를 감으셨을 때 마른 수건으로 많이 말리시고 드라이어로 이제 살짝 말리시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심을 하셔야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한의학에서는 담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이제 담음이 많이 쌓여 있는 분들은 특징적인 게 몸이 무거워요. 이제 몸이 찌뿌듯하고 무겁게 느끼시고, 그다음에 머리도 무겁고, 그다음에 이 두피가 뻣뻣하면서 물렁물렁한 이런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속도 울렁거리고 이제 하프만 해도 어지러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을 때 그런 증상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중에서 음식에 체했을 때 머리 아픈 분 계세요? 네. 예, 우리가 음식을 잡숫고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은 배가 아프거나 뭐 설사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어떤 분들은 두통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소화기가 좀 약하거나 좋지 않은 분들은 음식을 잡수고 체하면은 두통, 어지럼증 이렇게 올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같이 더불어서 오는 증상들이 속이 울렁거리고 미습거리고 토할 것 같고 이제 이런 분들은 또 멀미도 잘 하겠죠. 그래서 대개 멀미를 잘하는 분들은 이제 소화기가 약한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머리가 아파도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돼요? 머리를 치료해야 될까요? 아니죠. 예, 그렇죠.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주고 체한 것을 없애주고 이렇게 해야 이제 두통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기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민감해서 이제 생각도 많이 하고 신경 많이 쓰고 이러는 분들은 기가 잘 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이 뭉치게 되고 그 열은 위로 오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지럽거나 두통이나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같이 따라오는 증상들이 대개는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이제 한숨 같은 걸 쉬거나 얼굴이 벌개지고 열이 오르고 또는 이제 손발이 이렇게 화끈화끈하거나 또는 여기 이제 눈썹이 있는데 요런 미릉골이라고 하죠. 눈썹 위에 뼈 요런 데도 이제 아프거나 또는 귀가 웅 울리고 눈도 이제 침침하고 뻑뻑해서 뜨기 싫어하고 요런 증상들이 같이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증상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체질이나 이런 거를 진찰을 해보면 아, 이분은 기울로 인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생리를 유난히 많이 하시면은 피가 자꾸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혈허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생리뿐만 아니라 이제 하혈을 했거나 또는 뭐 수술을 해서 피를 많이 쏟았거나 또 아기 낳을 때도 피를 또 많이 쏟는 분들이 있고 다쳐서도 이제 피를 쏟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적당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피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두통이 생길 수 있고 어지럼증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혈허, 피가 부족해서 오는 거다. 그럼 이런 경우에도 머리가 아무리 어지럽고 아프다고 머리 치료할까요? 아니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피를 채워줘야 되는데 이제 뭐 수술할 때 부족하면 수혈 같은 걸 하겠지만 평상시에는 그거 갖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일시적인 거고 그래서 몸에 스스로 피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이제 보혈하는 이런 약재를 써서 피를 채워줘야 두통이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7번째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기허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핑 돌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안정하고 있으면 가라앉고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체력이 많이 딸리고 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얼굴 쪽으로 양기를 올려주지 못해요. 맑은 기운을.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어지럽지만 기운을 보충해주는 보기하는 약을 써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많지만 대개 큰 틀로 이제 한 7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사실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잘 치료하기 힘들어요. 그걸 세분해서 보는 방법도 없을 뿐더러 또 그걸 조절하는 약재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양약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진통을 시켜주거나 그저 이제 정 계속 불편하다고 하면 신경 안정제 계통을 주거나 이제 이런 정도인데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원인을 이제 세분화하고 또 진맥을 정확하게 해서 왜 두통이 오는 것이고 어지럼증이 오는 것인지 이거를 찾아서 치료를 해드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두통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아픈 경우도 있지만 편두통이라고 해서 한쪽으로만 아픈 경우 있죠. 예, 혹시 또 편두통 앓으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이것도 원인이 달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왼쪽으로 두통이 많이 온다 그럴 때는 찬바람에 손상이 됐거나 또는 피가 부족한 경우 이럴 때는 주로 왼쪽으로 두통이 오고 또 오른쪽으로 주로 온다 이런 경우에는 노폐물이 많이 쌓였거나 또는 열이 뭉쳤거나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쪽으로 온다. 그러니까 한약이 굉장히 정확하고 세밀한 학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치료할 때도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세분화해서 치료를 하니까 치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맞습니다. 한의학은요.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전에 이제 60대 후반에 할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아주 피부도 하얗고 곱게 생긴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이 너무 어지러워서 외출을 혼자 못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따님 손에 이렇게 이끌려서 오셨는데 이분은 특징이 뭐냐 하면 평생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뭘 맛있게 드신 기억이 없대요, 자기 평생에. 그리고 때가 되면 그냥 억지로 한 술씩 이렇게 때우는 정도로 이제 이렇게 하고 사시고 어지러우니까 참얼미도 심하게 하시고 바깥 외출은 더더군다나 못 하시고 여행은 꿈도 못 꾸시고 그렇겠죠. 이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찰을 하면서 이분은
소화 기능이 너무 약해서 이렇게 어지럼증이 심하시구나 생각을 하고 기운을 보충하면서 소화 기능, 비위 기능을 좋게 해주는 그런 약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약이 이제 한 번 드시면서 기운도 나시고 어지럼증도 좋아지셨는데 많이 좋아지신 다음에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새는 배도 고프고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난다. 그게 소화 기능이 튼튼해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잡수신 걸 다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또 일로 맑은 기운 많이 올려주니까 어지럼증 없어지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많이 좋아지신 다음에 가족들이 그 축하로 다 모여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대요. 예, 그래가지고 갔다 오셔서 전화를 하셨는데 비행기도 타고 배도 타고 그랬는데 너무 재밌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자랑 겸 전화를 하셨어요. 이런 전화 받으면 제가 어떻겠어요? 너무 행복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몇 년 동안 어지럼증으로 거의 뭐 평생을 그렇게 사셨다고 봐도 되죠. 뭐 그랬던 분도 그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을 조절을 해주면 그렇게 이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기 아까 식체 4번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분은 40대 중반의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아주 살도 꽉 마르고 얼굴만 봐도 너무 예민하게 보이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딱 오셨는데 얘기가 본인이 아파서 왔는데도 애들 얘기만 해요. 자꾸.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큰 아이가 이제 재수를 하고 있고 작은 아이가 고3이고 어떻겠어요? 예민한 분이 수험생이 하나만 있어도 이제 다 긴장인데 둘이나 있고 거기다 이분은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미리미리 앞서서 걱정을 엄청나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진찰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걱정이 작은 아이는 대학교 들어가고 만약에 내년에 재수하고 있는 큰애가 또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것까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어지러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밥을 하려고 그러는데 천정이 빙빙 돌더래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응급실을 가신 거예요. 응급실에 가셔서 검사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보시는데도 다 정상이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냥 저기 신경성이다. 안정 취하고 이제 이렇게 신경 안정제 한 단 놔주고 그다음에 링거 꽂아주고 그러잖아요 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겁이 나서 쓰러질까 봐 시장도 못 가요. 외출 못 하고 집에서도 또 이렇게 싱크대 앞에서 뭐 음식하고 뭐 조금만 서 있으면 어지러워서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집안일도 못 하시고 누워서 지내는 거죠. 누워서. 그러다 이제 안 되겠으니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중에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전에 남편하고 다투다가 쓰러지신 적이 있대요. 굉장히 예민한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예, 기절한다. 들어보셨죠? 기가 잘 소통하지 못하면 딱 멈춰서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그 순간. 되게 예민한 분들이죠. 근데 그냥 예민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예, 그렇게 예민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이제 치료를 잘 해드려 가지고 어지럼증이 없어지셨는데 걱정 또 생겼어요. 이분은 뭐냐? 내가 어지러운 게 이렇게 예민한 성격 때문에 온 건데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게 아니냐. 또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타고난 체질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죠. 자꾸 긍정적인 생각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분은요. 1년에 한두 차례씩 한의원 오셔야 돼요. 오셔서 점검 받으시고 필요하면 또 이렇게 이제 약 쓰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해드린 분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상당히 조심을 하시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두통 중에서 여기 보면 하나 제가 열이 울체된 경우를 이제 안 했는데 담음이 많이 쌓여도 열이 뭉치거든요. 중학교 다니는 남학생이 온 적이 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홍당무처럼 빨개요. 그리고 이제 살도 통통하게 찌고 살집 있는 이런 아이였는데 얘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그게 이제 몇 년 됐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뭐 한 4, 5학년부터 그랬는지 얘가 중학교 그때 2학년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년을 그랬다 그러니까. 그래서 병원에 이제 유명하다는 데는 다 다니면서 검사를 아무리 해도 나오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왔는데도 보니까 너무 아파서 인상 쓰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있고 그다음에 짜증.
말하는 것도 다 짜증 섞인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공부는커녕 앉아있질 못하죠. 안절부절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의 집중 못하고 맨날 저기 조퇴하고 예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싸우고 자꾸 그러니까 자기가 화가 많이 쌓인 아이들은요 그걸 어떻게 표출하는 방법이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걔를 진찰을 딱 해보니까 얘는 열이 많이 울체된 아이였어요. 예, 열이 많이. 그래서 치료를 걔가 머리가 이렇게 깨지게 아파도 열을 흡고 기가 잘 소통되는 그런 처방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약을 한동안 이렇게 먹으면서 상당히 많이 편해졌는데 엄마가 나중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애가 그래도 학교 가면 하루 종일 있어요. 중간에 안 나와요. 그러면서 아이가 착해졌어요. 그래요. 엄마한테 안 대드니까. 예, 짜증나면 막 대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격이 좋아졌고 착해졌다. 근데 보면 친구들하고도 이제 덜 싸우고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해서 이제 편해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머리만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고 다른 곳을 조절해야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 이제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새 또 보면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예. 뭐 하세요?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고 집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적당히 조절을 하시는데 제가 참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나라 기름 나요, 안 나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저 큰 건물 공공기관이라든가 지하철, 버스 이런 데 보면 냉방을 너무 차게 해요. 시원한 게 아니라 추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냉방병 걸려요. 예. 이제 그 바깥 기온하고 안의 기온이 한 5, 6도 정도 차이 날 때 가장 쾌적하고 건강한 거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고3짜리 여학생이 왔는데 얘가 학원에서 그 온도를 18도로 맞춰 놓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추운 거예요, 그거. 그죠? 예. 왜 그렇게 해놓냐 했더니 애들이 작가 봐. 근데 차라리 좀 쾌적하게 해가지고 졸려올 때는 잠깐 자고 집중해서 하고 이게 더 낫지 않겠어요? 거기선 그냥 무조건 잠만 안 재우려고 그렇게 춥게 해놓으니까 얘가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결국은 냉방병 걸려서 머리가 바늘로 막 찌르듯이 아프대요. 그리고 온몸이 축 처지고 다 쑤시고 설사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공부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요. 이제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유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학원에다 전화해서 좀 그거 좀 이렇게 조정하시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여름에 너무 춥게 살고 겨울엔 너무 덥게 살고 이거는 우리 몸을 다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름에는 약간 덥게 겨울에는 이제 약간 춥게 이렇게 살면서 기후에 잘 적응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아까도 그 열이 일로 많이 몰려서 온 그런 이제 중학생 얘기를 했는데 요새 보면 먹고 사는 것들이 너무 이제 이렇게 영양 과잉이고요. 또 칼로리 높고 자극이 강한 이런 음식들 드세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나 젊은 분들이 그런 인스턴트 많이 드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몸속에 열이 많이 쌓이게 되죠. 예, 그러면서 열은 이쪽으로 다 몰리게 돼 있고 또 우리 현대인들은 머리를 많이 쓰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일로 다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훨씬 더 많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그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이제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예, 여기 계신 분요. 네, 저는요. 네. 어깨 쪽인데요. 네. 그 몇 달 전부터 조금씩 아팠는데 네. 갑자기 많이 아파요. 네. 이렇게 손을 뒤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옆으로 손 안 하기도- 돌려지시고. 예, 네. 그냥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네. 뒤로 이렇게 네. 하거나 할 때 너무 지금 통증이 많아요. 왼쪽으로요. 왼쪽.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올려지는 것도 안 되시고. 올려지는 거는 지금 병원 치료를 조금 하고 있는데 그러세요? 약간은 올라가는데 좀 힘들어요. 네. 아파서.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럼 맥을 좀 먼저 네. 봐드릴게요. 네. 오른손 주시고. 네.
얼마나 되셨다고요? 아프신 지가? 저기 조금씩 아픈 거는 조금 됐고요. 네. 그래도 그냥 괜찮겠지 했어요. 네, 그냥 예. 그랬는데 심하게 아프면 한 3개월 정도. 3개월 되셨어요? 네. 네. 병원에서 물리치료하고 그러세요? 물리치료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맥을 보면요. 네. 어깨나 목 있는 쪽으로 상당히 많이 긴장이 돼 있으시거든요. 네. 예. 허리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허리도 조금 그렇죠. 허리도 네. 안 좋으시죠? 예,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왼쪽 어깨 쪽으로 많이 불편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맥을 보면 맥이 좀 상당히 이렇게 긴장된 맥이 나와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좀 이제 스트레스 잘 받는 편에 속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면 이제 두뇌 활동이 많아지잖아요. 제가 아까도 이제 현대인들은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에너지가 일로 많이 몰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같으신 분도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 잘 받는 분에 속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대충 못하고 완벽하게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쓰시고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일로 긴장을 할 때 어깨하고 목 있는 데가 이제 같이 긴장을 하기가 쉽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잡술 때는 잘 잡수시다가도 신경 쓸 일 있거나 소화가 좀 안 되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네, 그래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것도 마음이 편할 때는 소화 잘 되시는데 신경 쓸 일 있거나 기분 나쁘거나 이러면 소화 안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화기 쪽도 같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불편하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맥을 보면 이제 어깨, 목 뒤, 허리 이쪽이 뒤쪽이 다 편하지를 않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몸살기도 살짝 있으신 건데 감기 몸살로 그 몸살기가 있으신 것이 아니라 늘 이제 몸이 찌뿌듯하고 개운치 않을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맥이 감기 몸살기 있는 것처럼 몸살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평상시에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면 보통 때도 이렇게 자꾸 스트레칭을 해서 네. 좀 가슴을 시원하게 열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체형이 이분도 이렇게 되기 쉬운 분이에요. 기운이 여기 자꾸 가슴에 뭉치면서 제가 이 자리에선 할 수 없지만 이제 가슴 이렇게 복진을 하거든요. 환자분들 오시면 누를 때 여기 젖가슴 사이가 아프실 거예요, 많이.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러면 그 부분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부분이에요. 원래 이렇게 누르면 누른다는 느낌만 있어야 되는데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이 아플 거예요. 기가 뭉치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가 잘 뭉치고 이러는 분들은 어깨 목 쪽으로 이렇게 이제 긴장이 많이 돼서 목이 뻐근하고 그다음에 뒤쪽도 편안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도 또 체질적으로 몸을 좀 많이 쓰면서 사실 거예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사시는 편일 거예요. 네,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가진 체력보다 더 넘쳐서 쓰시니까 그래서 몸살기가 잘 생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로하지 말도록 하시고요. 네.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운동을 하시라 그래도 이런 분은요. 굉장히 많이 해야 운동했다 생각하시는 조금 하면 한 것 같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생활이 여태까지 쭉 그렇게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도 그 시점에서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훨씬 이전부터 이렇게 오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아프신 지는 좀 되셨고 3달 전부터 심하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훨씬 이전부터 이제 안 좋아지셨다가 3달 전부터 두드러지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생활하실 때 자꾸 이렇게 좀 스트레칭하는 운동도 해주시고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면서 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자꾸 없애는 연습을 하시는 게 이제 어깨를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이제 병원에서 물리치료 하시는 것도 좋지만 한의원에서 경락을 조절하는 침 치료를 해보시는 게 훨씬 좀 빠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집 가까이에 있는 한의원에서 침 치료도 좀 해보시면 훨씬 치료 기간이 단축될 거예요. 네. 뭐 궁금하신 거? 네, 예. 저는 귀가 몇 년 전부터 아파가지고요. 네. 소리가 나가지고 한 1년 치료를 했는데 네, 네. 이제 중단했어요. 근데 그러셨어요? 왼쪽 귀가 소리가 났는데 요즘은 이제 가끔 가다가 한 일주일에 네. 우리 하이 조금 아픈 게 한 번씩 오른쪽까지 있어요. 같이요. 예, 네. 예, 오른쪽은 소리는 안 하고 그냥 우리 하이 한 번씩. 하시고. 예. 그러면 이쪽이 소리가 굉장히 하루 종일 나세요?
났다가 안 났다가. 아, 났다 안 났다 예. 하고 이제 밤이 되면 더 조용할 때 더 심하게 예, 나고 조금. 예. 예, 그다음에 소리가 이제 굉장히 크게 나세요. 아니 조그맣게. 조그맣게. 예. 아, 앵하게 이렇게. 예, 예. 그러면 그때 소리 날 때쯤 해서 예. 좀 과로하시고 신경 많이 쓰셨어요. 예. 아, 소리 날 때는 이제 조금 신경을 조금 쓰는 일이 있으면 소리가 네. 조금 더 크고 네, 그렇죠. 몸이 아프면 이래 소리가 네, 그거 네, 안 기력 하고 안 딸. 하면 이제 소리가. 아, 그러셨어요. 예. 제가 진맥을 좀 해드릴게요. 예. 네, 편안하게 하시고요. 이분도 얼굴 쪽으로 열이 좀 많이 몰리는 편이신데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 후반이에요. 아, 그러세요. 예, 이쪽 왼쪽 보시고요. 예. 네,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몇 분 뵀는데 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긴장도 잘하시고 민감하신 편에 속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계셨어요. 이제 여기 계신 분께서는 이제 귀가 이명이 이쪽부터 오셨다고 했잖아요. 예. 예, 왼쪽부터. 대개는 이명이 이제 왼쪽에서 오는지 오른쪽에서 오는지에 따라서 약간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해요. 예, 대개 이제 이쪽에서 오는 건 담화로 온다. 그래서 화가 쌓였을 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예. 스트레스 좀 받으셨느냐 이제 그렇게 예.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시작이 그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체력 딸리고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생활하시면서도 신경을 더 쓰시면 여기가 이제 더 증상이 심해지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지금 50대 후반 정도 되셨으면 우리가 이제 50이 넘으면서부터는 이렇게 여자분들이 갱년기 되고 진액이 부족해지고 그러면서 이쪽으로 더 진액을 올려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맑은 기운을 못 올려주는데 이제 신경을 썼다. 그럼 이제 이쪽에서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쪽도 가끔 우웅한다 이런 느낌이 있으신 거는 소리는 안 아니, 나시는데 소리는 안 하고 이래 우리 아파 한 번씩 아프세요? 쑤시는 거 이래. 아, 쑤시는 것 같이. 예, 그러면 예. 이제 일단은 지금 이쪽에서 소리가 나셔도 이쪽까지 옮겨갈 수는 있어요. 근데 대개 이제 오른쪽에서 나는 거는 정이 부족하거나 기력이 딸릴 때, 그러니까 이제 체력이 딸리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액을 채워주고 화를 내려주고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도 지금 보면 눈이 참 이쁘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반달로. 이런 분들은 화성을 띠고 있다 얘기를 해요. 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하신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경 쓸 일이 요만큼만 있어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분이에요. 예, 그렇죠. 더 크게 막 그렇죠. 예.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쪽으로 가기 쉬우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민감하시니까 자극을 조금만 줘도 크게 받는 분에 속하시죠. 잠을 막 못 자고 막 또 막 그러시죠. 거기서 또 꼬리에 꼬리를 막 물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도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도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원래 선천적으로 이렇게 저기 편안하고 무덤덤한 이런 분도 있지만 자극을 조금만 줘도 아주 크게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이런 분들이 좀 불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치료를 하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연세가 더 드시면 골다공증 오기 쉬운 체질이시거든요. 예. 뼈가 약해지기 쉬우셔요. 그래서 허리, 무릎 이제 뭐 이런 관절 있는 데가 좀 약해지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맥을 봐도 목하고 어깨 있는 데도 좀 많이 긴장이 돼 있어서 목뒤가 뻐근하거나 이런 것도 좀 있으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쪽으로 얼굴 머리 쪽으로 증상이 오는 거는 이제 화가 올라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이명도 그렇다. 그래서 제가 아까 뇌수가 부족해도 이제 귀가 소리가 우웅하고 나고 또 뭐 눈도 침침하고 뻑뻑하고 이런 거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증상들은 다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하고 연관돼 있는 곳으로 쭉 퍼져서 이제 이렇게 증상이 올 수 있고, 꼭 나뭇가지가 쭉 뻗어 나가듯이 그래서 이제 증상들이 이렇게 쭉 퍼져서 나갈 수 있지만 치료를 할 때는 그거 하나하나 다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어디서부터 뻗어 나간 것인지 이제 그걸 찾아서 치료를 하면은 괜찮아진다. 그리고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 지금은 이명이 있으시지만 머리도 막지가 않거나
이제 핑 돌거나 이런 게 올 수 있고 눈도 좀 뻑뻑하고 침침하고 이런 데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맥을 보면 그런 증상들이 다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네. 한 가지 더 할게요. 네. 근데 이 아파가 신약을 노상 썼고 네. 한약도 몇 번은 썼는데 신약으로 네. 많이 했는데 네. 신약이 더 효과가 빠를까요? 한약이 빠른가? 효과가 빠르고 아니고를 떠나서 네. 신약으로는 치료 못하는 증상이에요. 예, 그래서 1년 하다가 네.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괜히 이제 오래 잡수면 위만 나빠져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예. 그 신약은 그냥 진통작용하거나 항생, 소염작용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진통, 소염하는 작용만 하지 근본적으로 치료를 못해요. 그러거나 대개는 이제 뭐 귀에서 소리 난다 그러면 뭐 메니에르병이다, 이석증이다, 뭐 달팽이관이 어떻다 이렇게 여기 구조적인 문제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명이 오는 경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수가 부족하거나 또는 이제 열이 일로 많이 오르거나 또는 기가 뭉쳐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쪽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근본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그쪽을 하시는 것이 더 이제 잘 치료가 되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연세상으로도 그렇고 또 기간으로도 봐도 치료가 금방 빨리 되는 증상은 아니에요. 특히 이명은 쉽지 않은 증상에 예, 속해요. 몇 군데 그래서 다녔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좀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좀 지루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양약으로는 치료 못하는 증상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누구 궁금하신 분 계세요? 네, 여기 계십니다. 네. 저는 지금 그 양쪽 저기 발 부분이요. 네. 이렇게 뭐 솔잎처럼 이렇게 쑤시면서 저려요. 발 저녁에 잘 어느 때. 부위가요? 발바닥. 발바닥이요? 네, 발가락이요. 여기 발가락 아래쪽에. 아니요. 발가락 발가락 위에가? 끝쪽으로. 아, 끝쪽으로요? 네, 네. 손가락도 그렇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조금 좀 그러더니 지금 네. 올해 좀 많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런 쑤시고 저리고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잘 때 특히 더 저녁에 낮에보다 이제 밤에도 네. 하시고 제가 진맥을 먼저 할게요. 오른손 주시고. 네. 예, 그러니까 이분도 좀 화가 많이 쌓여 있는 편이시네요. 가슴 있는데 이제 제가 아까도 어떤 분 말씀드렸지만 젖가슴 사이 누르면 아프실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눌러보세요. 예, 왼손 보시고요. 허리도 조심을 좀 하셔야 되겠고. 예. 예. 이제 지금 여기 말씀하신 분께서는 이렇게 그 팔다리로 기운을 쭉쭉 뻗어주는 힘이 좀 약하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랫배가 차세요, 이분도. 그래서 이제 손발이 찬 쪽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이제 이렇게 아랫배가 차서 이제 손발이 차기 쉽고 또 기운을 쭉쭉 뻗어주지 못하는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40대 후반입니다. 40대 후반이세요. 예. 이제 조금 있으면 갱년기가 이제 이렇게 도달할 때쯤 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운이 자꾸 부족해지고 체력이 딸려지면은 여기 이제 쉽게 설명을 해서 기운을 쫙 보내주더라도 팔다리 끝까지 다 보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뭔가 이제 이 가운데에서 힘을 쫙 보내주더라도 부족하니까 쭉 가다가 여기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찬 분들이 원활하게 돌려주지를 못하거든요. 제가 아랫배 차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만져서 찬 것도 있지만 활성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을 잘 원활하게 못 해줘서 손끝 발끝으로 못 보내준다. 그다음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혈이 허해지기 쉬운 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증상이 밤에 더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낮에보다는 증상이 이제 밤에 더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노폐물도 조금 쌓여 있는 편이거든요. 맥을 보니까 여기 제가 아까 이제 집에 가서 눌러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슴에 화가 좀 쌓여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굉장히 민감하신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신경 쓸 일이 있으면 그게 해결될 때까지 머릿속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여기 가슴에 화가 많이 쌓여 있으면 상하로 소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특히 아랫배가 차니까 이렇게 이제 사지 말단으로 보내주기 힘들고 소화 기능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굉장히 아니에요. 약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여기 이제
한의학에서는 여기를 중초라고 얘기하는데 중초에 있는 그 장기가 비위 소화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켜서 영양분 빼서 그걸 이제 쫙 보내줘야 되는데 그 힘이 약하니까 이제 이렇게 손이 저리거나 시리거나 이제 시린 것도 올 수 있거든요. 손발이 굉장히 차가워서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잠잘 때 양말 신고 자고 아,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네. 찬 쪽으로 가기 쉬운 분이신데다가 네. 기력이 딸리면은 이게 점점 더 심해지신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해드릴 때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드리면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면서 이제 이런 치료를 해야 손발 저리는 게 괜찮아지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도 음식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잡수도록 하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화시키기 쉬운 거, 자극이 강한 거라든가 기름진 거 이런 거 피하시고 또 이제 날거 센 거 이런 건 다 익혀서 잡수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드실 때 무슨 생각하면서 잡수지 마세요. 흔히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잡술 때에는 이렇게 잔잔하고 편안한 음악 틀어놓고 편안하게 식사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그 한의학에서는 비장이 이제 소화기에 비위 그래서 소화기에 속하는데 비장은 음악을 좋아해요. 노래. 그래서 대개 그 저기 뭐 레스토랑에 가서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 가면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놔요. 그러면 비장이 편안하면서 소화액을 잘 내보내고 소화를 편안하게 시키는 거고 저런 이제 패스트푸드 먹는 데 가면 음악이 막 빠르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먹고 빨리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데서는 먹을 때는 막 잘 먹었는데 딱 나오면 이렇게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해당이 될 수 있지만 특히 이제 갱년기 가까이 있거나 이제 지난 분들은 소화력이 아무래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편안하게 식사하시는 그런 이제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소화기가 튼튼해져야 팔다리도 편안하고 또 이제 시리고 차고 이런 것도 치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저릴 때는 네. 그 치료는 뭘로 침을 맞아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침 갖고는 이제 좀 지났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요게 그런 증상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이럴 때는 침만 갖고도 치료가 되시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 갖고는 좀 부족하니까 일단 침 치료 좀 해보시고 안 되면 또 뭐 거기에 맞는 약을 드셔도 좋고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치료는 좀 이제 약을 드시면서 조절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은 저기 두통. 그러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이런 증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저 질문을 제가 답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후에 적응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너무 이제 춥게 살거나 겨울에 너무 덥게 살거나 이런 거 피하시고 특히 여름철 음식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속은 냉해지고 겉은 덥고 이러기 때문에 찬 음식 먹으면 배탈 잘 하잖아요. 배탈, 설사. 그리고 배는 항상 따뜻해야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밤에 주무실 때 아무리 더워도 배는 좀 얇은 이불로 덮어주시는 것이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